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변호사고 또 많은 사기 고소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그 다양한 피해 유형들을 많이 봅니다. 피해를 당한 유형들은 정말 다양하지만 생각보다 그 수법들이 그 원론적으로는 좀 비슷비슷하다라는 좀 느낌을 많이 받아요. 결국은 그 피해자들의 어떤 좀 혹하는 부분, 그런 욕망의 부분을 어떤 욕구를 좀 자극하고 그걸 자기의 입맛에 맞게 조금 이용을 하는 거죠. 자, 문제는 그 수법에 당하시는 분들이 저하고 상담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가 사기를 당했는지 정확히 잘 모르고 계세요. 사실은 알더라도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상해를 당했고 그 돈을 날릴 상황인 것을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가 믿었던 그 순간이 다 거짓이었다는 거, 기망이었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사기꾼의 어떤 세부적인 수법이나 어떤 피해 유형은 세상에 너무너무 많죠. 그런 수법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아주 원론적인 수법은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 조금만 더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피해를 예방하시고 이미 당하셨다면 법적인 조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형적인 수법은요, 바로 투자입니다. 투자. 자, 사실 무슨 투자인지는 몰라요. 네, 마스크 투자일 수도 있고 부동산 투자일 수도 있고 뭐 비트코인일 수도 있고 뭐든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투자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순간 흔들리게 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거기서부터 사기꾼의 수법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혹하는 순간에 사기꾼들한테 놀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할까요? 자, 투자는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죠. 리스크. 그 원금을 손실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 위험성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대여, 금전대여, 금전소비 대차는 일단 원금을 주고 나면은 그 원금을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또 이자도 지급받기로 하고 그런 이자를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거죠. 그런데 투자는 기본적으로 원금을 손해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그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리스크가 있는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에게서 돈을 받아내고 나면은 어떤 형사적인 책임도 회피하면 물론 민사적인 책임조차 회피하려고 하는 얄팍한 술수입니다. 사기꾼이 이렇게 말하죠. 이거 너무 좋다. 이거 투자하자. 이거 같이 하자. 이런 기회 흔치 않다. 뭐가 좋아요? 사기꾼한테 좋죠. 그래 놓고 나중엔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는 원래 그런 거다. 위험 감수하는 거다. 원금 손실 볼 수도 있는 거다. 그거 알고 투자하지 않았냐. 나는 사기친 것도 아니고 나는 형사적인 책임도 못 지고 민사적인 책임도 이거 투자이기 때문에 이거 돈 못 준다. 이렇게 회피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악질적인 게 이런 경우에는 민사적인 책임까지 회피해 갈 수 있다는 게 정말로 좀 좋지 않아요. 애초에 투자라고 못 박아놓고 돈을 건네게 되면 그 돈이 나중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어떻게 날아갔는지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하고 투자금을 손실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민사적인 청구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무슨 투자인지는 몰라요. 네,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나는 돈 빌려주고 그 이자하고 원금만 받으면 되는 것인데 아니면 내 땅만 팔고 그 땅값만 받으면 되는 것인데 자꾸 무슨 투자를 하자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전형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포석이고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 당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자, 이렇게 당하고 나면 나중에 상대편이 무슨 투자를 했는지 어떤 건지 제대로 확인도 잘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투자금을 못 주더라도 아니 사실은 못 주려고 계획을 한 거죠. 그랬을 경우에 상대편에게 피해갈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투자라는 한 단어입니다. 나중에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할 거면서 아니 못 돌려줄 예정이면서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채금을 면피하기 위한 포석이고 수법인 거죠. 사실 이런 수법은요, 나중에 돈을 주지 못해서 고소를 당한 이후에도 그때부터라도 투자로 몰고 가려고 해요. 내가 처음에 돈을 빌려줬을 뿐인데 땅을 팔았을 뿐인데 그 돈만 받으면 됐을 뿐인데 갑자기 상대편에서 딴소리를 합니다. 그 사기꾼은 이거는 땅을 투자해서 같이 무슨 분양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이 돈은 빌린 것이 아니고 사업을 같이 하기 위해서 투자 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장님한테 내가 그 돈 어디에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들었잖아요. 투자한 거 아니에요? 투자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몰고 가요. 황당한 거죠. 이렇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런 주장을 자꾸 하면서 논점 흐리고 투자로 몰고 가고 수사기관의 눈을 속이려고 뻔한 수법을 좀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레퍼토리죠. 아니 나는 돈을 빌려줬을 뿐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하던 사람이 내 사업이라고? 이게 왜 내 사업이에요? 나는 돈을 빌려줬을 뿐인데 아니 이게 왜 투자를 같이 한 거예요? 아니 나는 그냥 내 땅값만 받으면 되는 것인데 이런 수법에 휘말리시면 안 됩니다.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너무 전형적이죠. 높은 수익률과 특별한 기회. 이게 뭐 별건가 싶은데 대부분의 사기 피해가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좀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에 혹해서 시작돼요. 지금 당신에게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인 어떤 무언가를 약속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근데 당신한테는 지금 특별한 기회를 주는 건데 이거 큰 돈을 벌 수 있어. 아, 내가 지금 이거 안 하면 놓치는 겠구나.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호의감이 있어가지고 나한테만 특별한 기회를 주는 건데 내가 지금 이거 놓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좀 여러분들을 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심리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어떤 높은 수익일 수도 있고 투자 기회일 수도 있고 분양권이나 특별한 뭐 대우, 그런 무엇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사기꾼들은 여기서 자신의 능력이나 인맥을 막 과시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과도 알고 뭐 지적 유지하고도 알고 나는 이런 일을 추진할 수가 있고 이런 사람하고 사업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근데 나하고 이런 일을 같이 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다. 그런 기회를 당신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을 혹하게 만들어요. 뭔가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없던 욕심이 생겨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알고 보면 뭐예요? 그거 다 뻥이죠. 실제로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는 경우 가뭄에 콩나는 것보다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원금 보장. 자, 앞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을 혹하게 했잖아요.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불안감은 뭘까요? 손해입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불안감이 있을 겁니다. 아니, 이거 했다가 손해 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거 원금 보장 약정 넣어드릴게요. 원금 보장 특약 넣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이런 뭐 손해를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마음에 어떤 빗장이 좀 풀려버리는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기회인가? 그럼 나한테는 손해가 없는 거잖아. 이렇게 착각하게 돼요. 아니, 높은 수익률만도 좋은데 원금까지 보장해 준다고? 그럼 위험성도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원금까지 보장할 거면 은행에서 빌리고 말지 왜 여러분한테 투자를 받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금 보장이라는 말 자체에 노란하시면 안 되고, 원금 보장한다는 말만 믿는다는 게 저로서는 뭐 신기하기도 한데, 어떤 담보도 없이 이런 원금 보장하겠다, 이런 말은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피해를 입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말려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런 전형적인 수법들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되죠.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의 심리를 다 읽고 있는 겁니다. 투자를 하라고 한다거나, 또 나중에 또 투자로 몰고 간다거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또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이익을 극대화하고 싶은 욕심과 손해는 피하고 싶은 그런 불안감을 잘 이용하는 겁니다.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이런 수법에 많이 당하나요? 이게 이 제3자가 보면은 뻔해 보이는 그런 수법들이죠, 사실. 단지 그 당사자들은 이미 그런 심리전에 말려 있기 때문에 누가 말해주기 전까지는 깨닫지를 못할 뿐이에요. 심지어 법률 상담을 와서도 자기가 사기를 당한지도 아직 인지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다고 피해자를 비난할 수도 없어요. 피해자는 피해자일 뿐이잖아요. 가해자가 나쁜 것이지. 그리고 그 상황에 있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걸 왜 당해 싶은데, 이런 뭐 심리전에 말려든 것 뿐인데 왜 당했냐고 말할 게 아닙니다. 네, 가해자가 나쁜 것이지 피해자가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당해보면 어이가 없을 거예요. 나도 당했구나,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싶을 건데,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이 피해를 입었다면 뭐 비난하거나 뭐라고 하시기보다는 좀 감싸주시고, 또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니까 뭐 단순하고 간단해 보이는데, 사기꾼의 원변 자체가 보통이 아니죠. 제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드렸지만 퇴치에 농락당하시면 사기 당한지도 모르게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돈이 단순히 민사적으로 돈을 떼인 것인지 아니면은 사기, 범죄를 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비교를 하고 구분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든 적이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사기꾼은 민사적인 책임은 지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은 어떻게든 피해갈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 사기꾼들 입장에서는 이 형사적인 책임은 절대 피해가면서도 여러분들을 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법들이에요. 심지어 투자라고 낚여서 들어가게 되면은 민사적인 그런 청구조차 힘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고, 만약 피해를 당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좀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그 사기꾼을 처벌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잘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려고 할 때 어떤 수법을 쓰는지 아주 전형적인 수법 3가지를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사기당하지 마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현편이었습니다.